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최재천, 안희경. 마지막 6부 공부의 활력.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 자존감 상승의 열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 높이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요즘 청년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악착같이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왜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뒤져보고 찔러보고 열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 관심이 가는 일이 보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 찾아가는 걸 잘했어요. 아나운서를 해볼까 해서 대학생 때 봉두환 아나운서를 찾아갔습니다. 동물학과에 들어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음악다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다가 어느 분이 아나운서를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찾아갔죠. 봉두환 아나운서가 점심을 사주셨어요. 또 집에서 외교관을 하면 좋겠다고 하기에 대사관에도 찾아갔습니다. 외교관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날 보고 외교관을 하라 하는데 어떤 일인지 알아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에 갔는데 그분이 대사더라고요. 그날 온종일 수행 비서를 했습니다. 1973년도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재미있어 보였는데 외무고시를 봐야 하고 외교학과로 편입해야 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루살이 연구의 대가인 조지 에드먼즈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에드먼즈 교수님을 따라다녔죠. 이분은 매일 차를 타고 가다가도 냇가에 첨벙첨벙 들어가셨고 풀숲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60대 노 교수님이 바짓단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분이 제가 어릴 적 고향에서 하던 놀이를 직업으로 하시는 겁니다. 에드먼즈 교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께 생물학을 배우면 좋은지 목록까지 정리해 주셨죠. 저는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악착같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 같은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거다 싶으면 그때 전력으로 내달리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쯤 달리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들보다 훨씬 늦었는데 10년 정도 지나면서 남들보다 조금씩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똥물학과 학생으로 우울한 대학 생활을 했지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뭘 하면 좋을까?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죠. 악착같이 찾으려는 노력과 경험이 지금의 최재천 교수님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안희경님의 대화는 저의 생각과도 같은 마음을 주네요. 선생님과 공부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공부, 교육, 학습, 배움, 가르침 등 여러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스며들듯 제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진한 자각입니다. 공부란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 길이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체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사려 깊게 만드는 도구 같아요. 공부가 익을수록 우리는 관계를 보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삶으로서의 공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태도를 가까이에서 보며 공부가 축적되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감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상냥함과 겸손함, 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최재천 교수님의 삶과 도전, 실패, 이런 여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공부와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